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6월 10일자로 컴백한 방탄소년단이 화제입니다. 새 앨범 프루프와 예투컴이라는 신곡으로 돌아온 방탄소년단은 지난 빌보드 차트를 휩쓸었던 버터 이후 약 11개월 만에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멤버들의 생각을 담은 곡들로 채워진 이번 프루프 앨범은 총 3장의 CD로 구성되어 타이틀곡 예투컴을 비롯해 달려라 방탄, 포유스 등 신곡 3곡과 역대 앨범들의 타이틀곡, 7멤버들의 다채로운 매력이 돋보이는 솔로곡들과 유닛곡, 미발매곡, 스페셜 버전 등 3장의 CD에 총 48곡이 담겼습니다. 여느 때처럼 컴백하자마자 방탄소년단을 향한 팬들의 사랑은 엄청났는데요. 일단 앨범 판매량부터가 무시무시했습니다. 발매 첫날 215만 장을 판 것이죠. 음반 발매 첫날부터 200만 장 이상의 판매곡을 올린 것은 2020년 2월 정규 앨범 사진 매보 오브 더 소울 이후 처음입니다. 즉, 방탄소년단만 가지고 있는 기록이죠. 그리고 타이틀곡 예투컴의 인기도 대단합니다. 발매하자마자 한국 음원 사이트들 대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미국, 일본 등 세계 97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죠. 더군다나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는 글로벌 일간 차트 3위를 기록했고 발매 첫날에만 무려 718만 회 스트리밍 되었습니다. 타이틀곡 예투컴의 뮤직비디오도 조회수를 단 하루 만에 6천만 회를 기록했죠. 현재 조회수는 7,800만 회를 훌쩍 넘겼습니다. 또한 핫한 스타들과의 콜라보도 진행되었습니다. 타이틀곡 예투컴의 무대를 지난 그래미 어워드에서 그룹 실크소닉으로 사관왕을 차지했던 앤더슨 팩과 함께 한 것인데요. 여담이지만 이 앤더슨 팩이라는 가수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그의 팩이라는 성은 어머니가 미국으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한국성인 박을 영어로 표기하면서 팩으로 잘못 기재해서 탄생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밀양박 씨라고 하네요. 어쨌든 예투컴 무대에서 앤더슨 팩은 방탄소년단과 함께 등장해서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직접 드럼 연주를 하며 방탄소년단과 호흡을 맞추며 아름다운 무대를 꾸몄죠. 이들의 합동 공연은 프루프의 라이브의 타이틀곡 퍼포먼스 드럼 연주를 앤더슨 팩이 해주기를 희망한다는 방탄소년단의 요청을 그가 흔쾌히 받아들이며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무대를 마친 그들은 전 세계 팬들에게 인사했는데 방탄소년단은 앤더슨 팩에게 우리 무대를 특별하게 빛내주었다며 고마움을 드러냈고 앤더슨 팩의 경우 한국어로 고맙다고 화답했습니다. 그가 한국계 미국인이고 어느 정도 한국말도 할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하물며 그는 이번 방탄소년단의 신곡을 최고라고 극찬한 뒤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했던 이유를 사실 자신의 아들이 방탄소년단의 팬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때문에 자신도 방탄소년단의 팬, 아미가 되었다고 부연하기도 했죠. 한편 이번 방탄소년단의 앨범 판매는 해외에서도 폭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미국, 남미, 유럽 등지에서도 많은 양의 앨범이 판매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독특한 점은 중국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BTS의 멤버인 B의 중국 내 개인 팬클럽인 바이두 비바에서는 무려 45억 원치의 앨범을 공동 구매했다고 합니다. 앨범 판매량으로만 따지면 총 16만 913장이고 이번 기록은 역대 팬덤 공동 구매 첫날 기록 중 손꼽히는 기록이라 하죠.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로는 방탄소년단 B의 중국 내 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소 B는 대륙의 왕자라고 불리며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는 방탄소년단의 멤버 중에서도 유독 중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BTS 전체 멤버들 중에서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의 검색량, 유료 팬클럽의 회원수, 중국 SNS 웨이보의 팔로워 수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방탄소년단의 신곡 앨범의 전체 중국 팬덤 공동구매량의 4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물량을 주문한 것이지요. 이전에도 중국 내비 개인 팬클럽 바이두 비바는 역대 K-팝 앨범 공동구매 랭킹 1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2020년 매보 오브 더 소울 앨범만 23만 장을 공동구매한 바 있죠. 이는 하나로만 52억 원 상당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 내에서 벌어진 어마어마한 수량의 방탄소년단 앨범 구매는 다른 나라였다면 평소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기 때문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거 중국은 2016년 이후 사드 배치를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콘텐츠 및 한국 연예인들의 방송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등 한국의 연예산업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치 직후 우리나라의 방송과 연예업계에 타격이 꽤나 컸죠. 그간 중국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탈중국화가 가속화되고 오히려 평소 중국에 많은 쏟던 노력을 다른 나라에 집중하니 더 좋은 결과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경우도 중국 시장은 신경 쓰지 않고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고 엄청난 결과를 얻었죠. 하지만 중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조치 외에도 2021년 추가적으로 홍색 정풍 운동이라는 명목하에 K-팝 산업을 다시금 탄압하려고 한 것이죠. 당시 중국은 중국 방송규제기구 광전총국을 통해 문예 프로그램과 그 관계자 관리를 강화하는 데에 대한 통제를 통해 빗나간 팬덤 문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노골적으로 K-팝 산업을 규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존재하는 방탄소년단 등의 가수들의 개별 멤버 등 21개의 연예인 팬 계정에 대한 정지 조치도 내려졌었죠. 이때 오늘 언급했던 바이두 비바도 함께 정지되었습니다. 하물며 이후에는 팬덤 규제뿐만 아니라 앨범 구매 개수에도 제한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1인당 한 장씩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고 동시에 음원도 음원 판매 플랫폼에서 1인당 한 개만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당시 주한 중국 대사관은 연예계와 팬덤의 비정상적인 문화 현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며 K-팝 가수를 겨냥한 정책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누가 봐도 K-팝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졌죠. 그도 그럴 것이 방탄소년단과 같은 가수들은 세계적으로 단단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기에 내수 시장 그 이상으로 해외에서 많은 음반이 팔리고 팬덤을 추측으로 이번 바이두 비바와 같이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팬덤계에서는 초동 문화가 자리 잡아 음반 발매 일주일간의 성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시기에 많은 앨범 판매가 이루어지죠. 한 사람당 여러 개의 앨범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정책이 누가 봐도 K-팝 가수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조치 이후 발매된 이번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앨범 프루프에 대한 중국 팬덤들의 엄청난 구매력을 보니 사실상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K-팝 시장 견제도 딱히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탄소년단이 새롭게 발매한 앨범 프루프에 대한 전 세계 팬들의 엄청난 열기와 더불어 그래미 사관왕 스타 앤더슨 팩과의 콜라보레이션 진행, 그리고 2021년 새롭게 발표된 중국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을 막을 수 없었던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2016년 이후 중국 당국의 규제로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면서 초기에는 한국 음악산업계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었으나 오히려 기존의 중국에 집중하던 역량을 다른 나라에도 쏟아부을 수 있게 되면서 K-팝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다른 K-팝 가수들도 미국, 유럽, 남미, 동남아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중국의 이러한 조치들이 K-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일조한 것 같네요.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 알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